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호입니다. 지금부터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정부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근본 대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자구 노력을 전제로 회사채 차환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하이힐드 펀드 세제 지원,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발행상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사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기 앞서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사채 시장은 순발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금년 들어 발행이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5월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확산 이후에는 이 발행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채 시장의 신용 등급별,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회사채 시장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리플 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웅진 사태 이후에는 A등급 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업종의 경우 회사채가 순상환되는 등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대외 충격이 또다시 발생하게 될 경우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어 자칫 이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회사채 시장 전반에 자금 경색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기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과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회사채 시장 부문별로 시장 현황, 원인,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첫 번째 PCBO 확대 개편, 두 번째 회사채 시장 양극화 완화, 세 번째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첫 번째 PCBO 확대 개편입니다. PCBO 확대 개편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 기업은 신속히 구조조정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회사채 시장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둘째, 발행기업, 채권은행, 금투업계, 정부가 이 과정에서 모두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셋째, 재원 범위 내에서 기금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사후 관리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 아래 근본 대책의 지원 대상은 2013년 하반기부터 내년 2014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업의 선정은 채권은행, 금투업계 그리고 신보가 참여하는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채권은행의 신청을 받아 대상 기업의 자구 계획 등을 종합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차환발행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이 우선 자구 내역 차원에서 20%를 자체 상환하게 되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하게 됩니다. 산은이 총액 인수한 회사채는 다시 금투업계, 채권단, 신보 등이 함께 적정 비율에 따라 재인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구조는 다음 4페이지의 그림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4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산은으로부터 매입한 차환 발행분을 여타 회사채와 함께 유동화풀을 구성하여 신보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에 매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각되는 신보의 시장안정 PCBO 물량은 내년 말까지 약 한 6.4조 원으로 6조 4천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안정 PCBO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기 때문에 보증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증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예상되는 필요 보증재원은 현재 8,5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신보의 여유재원 1,500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과 정책금융공사가 같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책은 회사채 시장 양극화 현상 완화 방안입니다. 우선 신용등급이 트리플 B 등급 이하인 회사채를 예를 들어 30%, 즉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 즉 하이힐드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합니다. 세제 지원 방식은 하이힐드 펀드 배당 소득세에 대해 개인당 투자금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지금 세제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또한 회사채 펀드 편입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이 회사채 수요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격 기관 투자자, 즉 QIB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자 그리고 투자자 요건 등을 일부 완화하고 중소기업 등 일반 기업도 유동화증권 ABS를 원활히 발행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현재의 회사채 시장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채 시장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방안입니다. 우선 신용평가 시장 선진화 방안 등 과거 회사채 시장 제도 개선 과정에서 추진된 사항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상황을 보완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용평가 제도 개선 이행 여부, 회사채 수요 예측 시스템 운영 현황과 사채 관리회사 제도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수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쉬운 질문을 해주시고요. 어려운 질문은 우리 금정국장님하고 자본시장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이제 선정이 될지 뭐 기준 같은 건 말씀을 하셨지만요. 언제쯤 어느 회사가 얼만큼 지원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한은의 역할은 일단은 그 필요 재원을 8,5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500억은 현재 신보에 있는 여유 자금이 우선 활용되는 거고요. 나머지 7,500억 원에 대해서 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출연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은은 정책금융공사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선정 기준 뭐라고 그러셨죠? 언제쯤 어느 기업이 어떤 식으로? 그거는 이제 신용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차안발행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그 80%의 규모가요, 거꾸로 산정을 해봐야 되는데,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한 80%를 100으로 했을 때, 그 100 중에서 다시 이제 10% 정도를 금투업계 등을 중심으로 한 채권안전펀드에서 인수하게 되고, 30%를 이 채권은행단이 인수하게 되면 나머지 60%를 이 신보에 편입이 되는데, 신보에 편입되게 되는 그 60%의 비중이 신보 PCBO 전체 비중의 30% 이내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역산해서 계산하면 될 텐데, 그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그 누군가 그 상금과장이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산해 봤을 때 PCBO에 편입되는
그 채권의 그 규모가 한 6.4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30%가 이 소위 말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이 PCBO에 편입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질문이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워낙 보도자료를 상금과에서 잘 만든 모양입니다. 예, 한경TV 최진욱 기자인데요. 네. 이 하이힐드 펀드 세제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 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건지 하나 좀 궁금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세수를 확대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거꾸로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거거든요. 배치되는 거 아닌지. 그 하이힐드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은 그 조세훈이 제한법 개정 사항이죠. 개정 사항인데 이게 금리를 낮춰주는 것보다 이게 뭐 지금 현재 회사채에 대해서는 14%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14%의 그 배당 이득에 대한 세율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분리과세만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고액 투자가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금공에서 3,500억 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시 유동성을 한은에서 제공하게 되는 예정이에요. 그럼 한은에서 3,500억 정도까지 출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것까지 금정국장님. 한은에서 정책금융공사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정책금융공사는 한국에서 받은 유동성 금액과 유동성 시장 실세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그래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그 2차만큼을 3,500억 정도 정책금융공사에 출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이 정책금융공사 1조 원을 1%에 빌려주게 되면은 그 1%를 이제 이자를 한국은행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금융공사에서. 근데 정책금융공사 그걸 운용을 예를 들어 4%로 하게 된다 그러면 3%의 이자 이 차만큼의 어떤 이득이 정책금융공사로 오게 됩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정책금융공사가 이 PCBO의 신보에 출연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캐피탈콜 방식이기 때문에 총액은 7천억까지로, 그러니까 정부가 3,500억, 한은이 3,500억 정도로, 한은은 이제 지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은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 하이힐드 펀드에, 죄송합니다. 신보 PCB에 편입되는 그 규모를 약 한 6.4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더 작게 된다 그런다면 한은의 어떤 그 유동성 공급 부분은 더 작아질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정부의 출연 3,500억 부분도 지금보다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만약 이거보다 더 큰 규모의 어떤 그 PCB 편입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추가 공급 등을 이제 이 같이 재정당국과 한국은행과 상의하게 될 것입니다. 3,500억 규모까지 정책금융공사가 세일링을 정해놓고 정책금융공사에서 3,500억까지 출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유동성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캐피탈콜 방식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시장이 빠르게 그리고 조기에 안정된다 그런다면 그보다 더 작은 액수의 재정의 출연과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프라이머리 CBO 편입 구성에서 차환 발행 기업이 30%로 돼 있는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조선 해운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상 회사채 신속 인수제의 구조인데 회사채 신속 인수제라는 표현을 사용 안 하신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PCBO가 6조 4천억 원이면 차환 발행 지원 구조를 보면은 전체 대상 기업의 그 총 차환 금액 그건 얼마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 세 번째 질문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차환 발행 지원 구조 보면 이제 PCBO가 6조 4천억 원이잖아요. 차환 발행 기업을 특정 업종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 대책은 회사채 신속 인수 제도와 과거에 했던 거나 달리 회사채 시장 전반에 걸친 유동성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기업의 지원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 구체적인 그 액수는 제가 전체적인 틀은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액수는 나중에 우리 상금과장이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예, 예. 저 로이터통신의 이세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PCBO 그 프로그램을 이제 확장을 해서 이게 6.4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업 쪽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차환이 얼마 정도까지 이거를 통해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추산이 있습니까? 전체가 산동과장 전체 지금 차환 발행 예상되는 물량 규모가 얼마죠? 자본시장 금정국장께서 그 숫자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도자료 그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를 보시면요. 예, 여기 전체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그 숫자들을 좀 한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올 7월부터 내년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중에 특정 등급, 저희가 어떤 등급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급의 차환 발행 전체 대상 물량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약 4조 원 정도가 차환 지원이 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조 원 정도를 차환을 지원하는 걸로 보면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일부 하고 이제 이 중에 80%의 60%를 이게 이제 대상 물량이잖아요. 이 60%를 가지고 이 60%가 30% 범위를 차지하게 하려면 전체 풀이 6.4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번 프로그램이 설계됐다. 그러니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1년 반 동안 만기도래한 회사채 중에서 약 4조 정도가 긴급하게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스스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지원해주면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4조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제도를 점점 질문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가는 걸 봐서 제가 이제 도망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큰 틀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이제 질의응답을 답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다른 질문이 없거나 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액수와 뭐 이런 거라면 이제 우리 금정국장께 마이크를 남기고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뭐 있습니까? 자,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건 금통위 의결 사항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금통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네, 지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세부적인 질문은 실무자께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도자료를 좀 사전에 배포를 못 해드려서 내용이 많고 구조가 사실은 이제 기자 여러분들께서 프라이머리 CBO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참고자료 13페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보도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 표를 보시고 뭐 일부는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이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 말까지 지금부터 한 1년 반 동안의 만기도래 회사채가 한 70조 정도가 됩니다. 70조 정 중에서 일정 등급 신용 등급이 좋고 자체 신용으로 충분히 차원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BBB나 아니면 A- 이런 식으로 등급이 좀 아래에 있으면서 기업의 자체적인 어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어렵고 그렇게 돼서 차환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4조 정도가 차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4조 중 20%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상환을 해야 되고요. 자기가 스스로 소화를 해야 되고 이 80%를 산은이 받은 다음에 이 80% 중에서 10%를 금투업계에서 이번에 조성할 3,200억 정도 규모의 회사채 안정화 펀드에서 받아가고 나머지 30%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채권은행들이 인수를 합니다. 그럼 남게 되는 60%니까 정확히 말하면 금액으로 1.92조 원이 됩니다. 여기 이제 비율도 따라가시면 4조를 따라가면 이제 이 1.92조 원, 1.92조 원을 이제 차환 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번 이 프로그램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1.92조 원을 가지고
여타 다른 채권들을 다 한꺼번에 풀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92조 원이 6.4조 원의 30%입니다. 이번에 이 30%가 1.92조가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70% 풀을 일반 건설사 20%가 있고 일반 기업 50%니까 이렇게 해서 3대 2 안에서 또 이제 3대 7이 되겠죠. 그러면 그 6.4조가 되고 6.4조에서에 대해서 이 8,500억의 재원이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적정한 신보의 운용 배수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차환 대상 규모 4조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험 손실률 같은 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시장에서 신보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가정하에서 8,500억 정도면은 6.4조 정도의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계를 한 것이고요. 현재 건설사 프라이머리 CBO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건설사 프라이머리 CBO를 확대를 해서 저희가 시장 안정 프라이머리 CBO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설사 프라이머리 CBO는 이제 종결이 되고 뭐 종결된다기보다 이번에 시장 안정 프라이머리 CBO로 더 확대되고 그래서 보면은 왼쪽에 저희가 6.4조 원 중에서 건설사가 20%인데 건설사 프라이머리 CBO가 지금 있는 건설사 프라이머리 CBO보다 건설업에 대한 지원이 더 줄어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환 30% 안에도 건설사가 포함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건설사는 차환 대상이 아닌 일반 건설사입니다. 조금 더 우량한 건설사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뒤에 이제 그 상세한 자료에 보면은 건설사 프라이머리 CBO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건설사 프라이머리 CBO보다 이렇게 확대된 시장 안정 프라이머리 CBO를 통해서도 특정하게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건설사 프라이머리 CBO가 대형이 1,000억 원, 대형 기업이 그다음에 중기업이 500억인데 이거를 저희가 1.5배로 또 늘리는 내용도 안에 그 내용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블룸버그에서 질문하신 어떻게 대상 기업을 선정하느냐 같은 경우에는 본 그 회사채 이 본 보도자료에 이제 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이 어떤 대상 기업이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은 차원발행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하게 될지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차원발행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출연 같은 경우에 행정적인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절차를 마무리해서 7월 하순? 네, 7월 하순부터는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차원 대상 선정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선정이 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황 같은 것 좀 알 수 있어요? 예, 약 2.2조 원 발행됐습니다. 지금까지. 13차례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한도 같은 경우가 한도가 1,000억 500억인데 이게 뭐 1,000억 500억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신용 등급별로 또 개별 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150억까지 또 줄어들거든요. 저 밑에 신용 등급이 낮은 데가. 그래서 신용 등급별로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은 더 많은 발행을 더 많은 금액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이 건설사 프라이머리 CBO는 5대5로 섞었습니다. 건설업 50%, 일반 50%. 그래서 그걸 풀을 구성하는데 일부 좀 또 일반 기업을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뭐 일부 기업 많은 기업 저희는 효과 2.2조 원이 발행됐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닌데 개별한 기업별로는 신용 등급별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금액만큼은 차원이 안 되니까 조금 좀 일종의 좀 어떤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좀 전체 시장 안정 CBO로 더 넓어지면서 한도를 저희가 말한 대로 1.5배를 늘려주기 때문에 다소간의 지금 건설사 프라이머리 CBO 때문에 한도 소진돼서 어려움이 있는 건설사한테도 도움이 더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많이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번 대책이 특별히 어떤 지금 한두 달 내에 시장 어떤 상황과 그걸 타개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고요. 내년까지 1년 반 동안에 저희가 시장 전망을 할 때, 물론 지금도 올해 와서 급격히 이제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여기 나타난 대로 양극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금리를 아주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고, 그런데 점점 이게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정말 그 부실하기 때문에 발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기업인데도 시장의 그 위험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서 우리 국민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마저도 지금 차환이 어렵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자료에 보시면 순상환 현황을 보면 건설조선, 해운이라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상반기 내내 순상환입니다. 차환 이게 다른 자금 가지고 차환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제가 1년 반 정도 시계를 놓고 볼 때 전반적으로 국내 대외 전부 할 것 없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차환 발행 대상으로 보는 우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업황 같은 것이 내년 말까지면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를 본 거고요. 내년 말까지 보는 시계를 보고 좀 선제적으로 준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지금 지난 몇 주간의 어떤 그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내 기업의 그 산업의 사이클, 그 다음에 대내외적인 그 자금 시장, 자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같은 것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시장이 더 악화됐을 때 그때 대응하는 것보다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재정과 이번에 한은까지 같이 나서서 이번 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늦게 자료가 나와서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산업금융과나 자본시장국 해당 실무자들한테 질문해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